안녕하세요. 김현편의 생물 강사 이동준입니다. 자, 올해도 이제 2025학년도 이제 의학대 편입 합격하신 분을 모시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벌써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차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재작년에 촬영한 마찬가지 합격생분들 인터뷰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처음에는 이제 좀 독특한 케이스였죠.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비전공에 가까운 이제 체대 출신 학생이 원광대 의대에 붙은 케이스를 이제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편입 쪽에서는 뭐 스펙이다, 뭐 논문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슈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시고, 어찌 보면 학점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는 가장 좋은 스펙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 이제 플러스 이제 제가 보더라도 정말 생물 공부를 잘하신 분을 이제 초빙을 해서 이제 생물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를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제 편입이라는 것을 한번 내가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좀 고민을 하신다. 고민을 왜 하시느냐 하면은 본인의 생각에 이제 학점도 조금 애매하고 뭐 남들처럼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좀 없어 보이고 좀 이래저래 자신감도 없고, 그다음에 플러스 아무래도 이제 몇 년 전까지 이제 어떤 피트 시험이 있었으니까 그 피트 시험에 대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좀 아깝잖아요. 그때 좋은 결과를 못 얻었지만 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약대 편을 좀 도전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을 작년에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딱 그거에 적합한 학생이 이제 올해 합격을 잘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이 학생 만났을 때 이 학생이다. 이 학생이랑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좀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모셔봤고요. 보통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은 이제 어느 학교를 붙었다라는 걸 이제 제시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막판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시는 분은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실제 우리는 그 전에 현강에서 뭐 상담을 할 기회는 없었어, 그지? 저는 사실 합격하고 나서 이제 이 학생을 알게 되었고, 인강 학생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어쨌든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 학생이랑 제가 만약에 작년에 뭐 초에 뭐 학원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일단은 학점은 없는 거다. 학점은 그냥 없다.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혹시나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좀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학점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이제 짚고 넘어가면은, 사실 이제 뭐 약대나 의대 같은 경우에서 이제 보통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 뭐 수의대를 포함하겠죠. 그런 학교는 보통 1차 시험에서, 1차 시험이 아니지, 1차 과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차 과정에 이제 GPA나 이제 토익 같은 것들이 반영되는 학교가 좀 많아요. 이제 그런 학교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점이 좋은 학생들이 그런 것에 원서를 다들 쓰게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농담처럼 이제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만약에 학생이 학점이 여기에서 뭐 한 2점 더 내려간, 혹은 뭐 5점 더 올라가건 거기서 거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그런 것을 우리는 안 가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를 노려야 되느냐, 이제 정량적인 데를 노려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만났으면은 약대를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저한테, 그죠? 약대를 지원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어디를 지원하냐 물어보고, 이제 전공 대학 물어보고, 이제 어느 학과 졸업했는지 물어보고, 뭐 이제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뭐 석박사를 했나요, 안 했나요? 뭐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사실 졸업하신 지가 좀 되셔서 네. 만약에 제가 만났었으면 물어봤을 거, 혹시 뭐 석사를 하셨나요? 뭐 박사를 하셨나요? 뭐 직장을 관련 있는 직장을 다니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건데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게 사실 좀 안 좋은 조건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토익을 이래저래 해서 이제 985를 만드신 상태셨고,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쭉 갑시다 하면은 뭐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 이제 맥시멈으로는 뭐 중앙대학대, 경희대학대 실력으로 한번 뚫어봅시다. 뭐 단국대학대도 한번 실력으로 충분히 뚫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지방으로 내려가겠죠. 뭐 계명대나 경성대나 뭐 원광대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삼육대나 뭐 여대 같은 경우에는 뭐 동덕여대나 아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외에 어떤 스펙적인 요소는 나띵이기 때문에, 그죠? 뭐 눈에 띄는 어떤 뭐 연구 실적이나 뭐 예를 들어서 학술 활동이나 뭐 눈에 띄는 봉사 이런 거나 없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바꿔 생각합시다. 내가 지금 특별히 그런 것들에 대해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세울 게 없다면 그냥 정직하게 공부를 해서 뚫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꼭 뭘 여쭤보느냐면은, 혹시나 그러면 MDP 공부에 대한 경험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마지막 PT 시험을 도전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뭐 편입에 대해서 혹시 도전한 경험이 있나요? 하니까 결국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도전생 카테고리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이 학생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시고 나서 이제 PT 시험을 먼저 도전을 하셨고 잘 안 됐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종목을 바꿔서 이제 편입을 다시 도전했는데 잘 안 됐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얘기부터 이제 출발할 건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 PT 시험이었죠. 네. 13회 마지막 PT 시험을 이제 몇 월부터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3, 4월 때부터 시작을 해서 5개월 못 채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22년 8월에 시험이었는데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네. 2022년 3월에 시작을 했다.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 뭐 옆집 아저씨였거나 뭐 친척이었으면은 말렸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피트 경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 피트는 정말 고인물들의 어떤 진검승부였다. 그러니까 초등생들이 사실 도전하기 쉽지는 않았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많지도 않았고 사실 뭐 전공이 이쪽 분야에서 뭘 다루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험 공부라는 건 굉장히 달랐는데 몇 점 정도 받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223점으로 기억합니다. 223점. 그래도 공부한 시간에 비하면 괜찮지만 어쨌든 합격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뭐 편입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잠깐 이제 좀 방황이라고 하면 좋을까? 어쨌든 뭐 직장 생활 약간 네. 조금 하시고 이제 약대 편입이 신설되었다는 얘기가 이제 막 돌기 시작했을 것이고 당연히 이제 피트를 과거에 준비했던 학생들이 먼저 반응을 했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시기가 2023년이 되죠, 그죠? 해가 넘어가서 2023년에 이제 편입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시점이 대략 언제쯤이셨던 거예요, 그때? 상반기 때 일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피트에서 공부한 내용이 편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에 준비했던 내용을 살려서 이어서 준비를 할지 아니면은 직장에 남아서 계속 커리어를 쌓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하다가 결과론적으로 한 여름쯤?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네, 결심을 하고 8, 9, 10월 3개월 동안 토익 985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공부는 그냥 기존에 피트 공부했던 걸 그대로 그냥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때는 독학으로 남은 2, 3개월 동안 화학이랑 생물 책을 기반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피트 때 사용했던 교재가 그대로 남아있고 뭐 거기에 뭐 생물이나 화학이 다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셨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어쨌든 간에 뭐 정량대 위주로 쓰셨을 거예요. 네. 결론은? 1차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대략 어느 학교 썼는지 기억나세요? 네. 계명대학교랑 경성대학교, 그치, 비슷비슷하지, 그지? 원광대학교, 동덕여대랑 직업국 2개, 충남대랑 전남대 지원했습니다. 왜 그랬어 그때? 직업을 왜 지원했냐고요? 몰라. 그때 한번 혹시 모르니까. 네, 그때 충남대랑 전남대가 GPA를 30%, 40% 정도 봤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학점이 많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모르고 그치, 혹시 하는 마음에 지원을 했는데 맞아요. 커트가 너무 높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커트는 사실 해가 바뀌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전국에서 1차가 이제 그렇게 GPA를 쉽게 통과할 수 있다더라 라는 이제 소문이 다 퍼지게 되면 일단 원서 쓰는 거야 뭐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구국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시기는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다 안 됐어. 자, 그럼 이제 2024년으로 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2024년 해가 바뀐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결과가 나온 시점이 아마 요 정도, 지금 한 3월 요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 네, 사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쵸. 1년을 더 해도 될까 하는 그렇죠. 확신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한두 달간 하다가 왠지 미련을 못 버릴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이제 토익 요요 기간 남은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뭐 기명 편입에 이제 좀 정보를 이제 그때부터 활용을 하셨던 거예요, 본격적으로. 네, 좀 아무리 제가 이과하고 전공 과목에서 좀 비슷한 과목을 배웠더라도 이 시험에 맞춘 풀커리를 그렇죠. 타야 좀 승산이 있을 것 없었으니까. 같아서 이제 기명 편입이 편입 시장에서는 계속 메이저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쪽에서 풀커리를 들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연결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저도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오세요. 이제 MDP 출신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그래서 MDP 출신이 이제 아까 전에 이 학생처럼 기존에 공부한 것이 분명히 있고 사실 컨텐츠가 좋잖아요. MDP는 워낙 역사고로 있기 때문에 컨텐츠가 좋고 그런 걸 활용해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다가 안 되고 이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이제 초빙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서로 스케줄이 안 맞아서 현관 기준으로 이제 약대 수의대 최다 다관한 학생이 그 학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학생도 이제 MDP 공부를 하시다가 혼자서 MDP로 공부를 계속 하다가 안 돼서 이제 학원에 와서 이제 올해 신촌 캠퍼스 기준으로는 약대 수의대 최다 다관왕을 하셨는데 본인이 한번 경험해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남들이 보면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어차피 또 생학물인데 똑같은 화학인데 왜 굳이 기존에 있는 교재나 기존에 있는 강의로 공부를 하면 되지? 왜 굳이 편입학원을 와야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혹은 궁금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독학은 절대 비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시험의 교재나 배웠던 내용으로 하는 것도 저는 비추드리는 게 이게 같은 이론, 같은 범위여도 내는 경향성이 시험마다 좀 달라요, 그렇죠. 확실히. 시험 문제가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과목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생물 아니냐. 근데 이제 강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달라버리면은 공부하는 뭐랄까 내용이나 공부하는 성격이나 공부에 대한 컨셉이나 수험생이 어디 집중해야 되는지가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MDP를 경험하시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걸 교정하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내용을 안다라기보다는 교정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또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하신 상태, 어쨌든 성공을 하셨으니까 잘 되셨으니까 지금 이제 분명히 우리 학생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한번 조언이랄까 어떤 하실 만한 말씀 있으시면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편입 시험의 경우에는 이제 범위랑 문제 유형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1차에서 다 떨어지고 난 후에 이렇게 내가 아는 소재가 나와도 잘 못 풀겠는데 이거를 내가 올바른 방향성으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을 되게 많이 가졌었는데 선생님이 알아서 편입 기출문제에 맞춰서 이론이랑 문제 풀이를 잘 가르쳐 주세요. 약간 저는 이렇게 풀커리 타고 시험 치르고 하면서 느낀 것이 약간 선생님이 정말 떠먹여 주셨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해 주시는 포인트나 문제풀이 요령 같은 거에 집중해서 그대로 따라가시면은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MDP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시거나 이제 재도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하반기 때 좀 하면 어떨까요? 라는 그런 이제 문의를 많이 오고 실제로 학원에서도 7월 달에 많이 오세요, 학생들이. 본인은 어쨌든 간에 3월에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풀 과정을 타셨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그게 더 잘했던 것 같아? 아니면은 남들처럼 7월에 할 걸 좀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전까지 수험에서 풀커리를 제대로 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기본 이론부터 차근차근 다시 쌓은 게 좀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는 과정이 뭐랄까 충분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1년이. 저는 이제 정규 커리보다 6주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 6주의 간극이 정말 끝까지 좁혀지지가 않았어가지고 좀 부족하게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는 유경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드셨다. 네.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 편입을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물론 과목마다 이슈는 있지만 생물은 정말 양이 많아요. 특히나 우리 학생처럼 직업 같은 것을 노릴 수 없고 다양한 이제 정량대를 지원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운명인 학생들은 정량대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뭐 너의 출신 학교나 학과 같은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중치를 주지 않겠다. 우리는 시험으로 가지고 너를 뽑겠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시험을 절대 쉽게 내지 않겠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도전하는 학생이 이제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고 그런 학생들이 공부하는 양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편이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MDP에 비해서 절대 뭐 작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24년에
우리 학생들의 이제 1년 하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순수 인강 출신이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은 이제 합격자 파티 때 처음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고. 왜냐면 현강생이야. 저는 길게 보면 1년을 이제 학생들을 함께 보지만 인강생들은 뭐 항상 뭐 낯설어요. 뭐 누군지도 모르겠고 왔는데 꼬박 인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정말 이제 그냥 당시 집안에서 이렇게 컴퓨터로 인터넷 이렇게 서칭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 뭐 예를 들어 김현필 홈페이지 들어갔다 치자. 어떤 식으로 이제 고민하고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어떤 식으로 뭐 준비를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제 목표를 이미 이룬 사람을 벤치마킹하는 쪽으로 처음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최종 합격자분, 제가 목표로 하는 대학교들의 최종 합격자분들의 합격 수기를 좀 꼼꼼히 읽으면서 약간 그럼 그런 거는 김영 편입에 있는 거 플러스 이제 인터넷 카페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활용하신 거죠? 네.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와서 인강을 이렇게 듣고 1년 동안 공부를 해야겠다. 스스로 그냥 계획을 네. 짠 거고 그게 네. 시점이 대략 3월쯤이었던 거죠. 네, 3월 중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이제 약간 연결되는 얘기인데 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 현강 인강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학생은 이제 인강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지금 본인이 지방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서울에 계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강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와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학생들한테 뭐랄까 추천 조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주변 지인이 물어본다면. 저는 체력이 되게 안 좋은 편이어서 만약에 학원에 가까이 산다 하더라도 학원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시간이랑 체력이 조금 아까운 것도 있었고 저는 이제 제 페이스에 맞게 제가 잘 아는 부분은 좀 빠르게 넘기고 싶고 제가 낯설고 잘 모르는 부분은 좀 천천히 듣고 싶어서 인강을 망설임 없이 인강을 선택했는데요. 이제 그 김영 편입에서 주최하는 합격자 파티에 가보니까 거의 80% 최종 합격자분들이 현강을 들으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조금 놀랐는데 이제 현강 들으신 분들은 제가 100% 인강으로 공부했다고 하니까 더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생각을 해본 것이 인강으로는 진도 맞추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저도 약간 진도를 맞추려고 약간 하루 종일 인강을 들었던 적이 꽤 자주 있었습니다. 그냥 뭐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냥 현강은 어쨌든 약간의 강제성이 있죠. 학생이 어쨌든 몇 시, 몇 날, 며칠, 몇 시에 학원에 와라. 거기서부터 몇 시간 수업을 한다. 근데 인강은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의 자율이니까 내가 오늘 정도는 뭐 좀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쌓이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는 이게 감당이 좀 안 돼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그 Q&A 게시판에 상담글 같은 걸 보면 저는 이제 예전에 그 학생이 쓴 과거 글을 볼 수 있으니까 뭐 3월 달에 이제 막 어떤 스케줄 같은 걸 짜잖아, 계획을. 그러나서 한 7, 8월쯤에 다시 글을 쓰는데 이제 결국 그 목표에 달성을 못했다는 거야. 그런 글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강이 안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어차피 제가 현강에서 강의하는 거 똑같이 촬영해서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뭐 강의는 동일하지만 인강은 뭐랄까 공부하는 학생의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매년 인강으로 성공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되게 끈기 있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그날에 좀 뭐랄까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을 계속 들어준다라는 그런 꾸준함이 되게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요즘에 스터디 카페나 뭐 독서실 많잖아.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수업을 듣는 거 그거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컨텐츠를 들을 것인가. 뭐 학원은 당연히 이제 다양한 학원 강사들 계시고 다양한 컨텐츠가 이제 공급되고 있고 솔직히 요즘에 인강은 보통 패스상품 사가지고 많이 들으시니까 어찌 보면 또 너무 컨텐츠가 많단 말이지. 어떻게 고민하셔서 선택을 하셨어요? 일단 합격 수기를 보는데 이동윤 쌤이랑 김홍영 쌤 조합으로 들어서 정량대에 최종 합격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이분들이다 하는 그리고 합격 수기를 꼼꼼히 읽어봤을 때 뭔가 신빙성이 가서 두 분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맛보기 강의 같은 것도 미리 좀 봤어요? 네, 맛보기 강의를 보고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약간 전달 방식이나 뭔가 수업
전개하시는 게 저랑 맞는지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그 결과론적으로 네. 다행인 거예요. 사실 이제 뭐 반대로 뭐 A 강사에서 이동윤으로 혹은 이동윤에서 B 강사로 뭐 학생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뭐 당장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학생이 뭐 저를 추천한다고 해서 저를 듣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고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반드시 뭐 맛보기 강의라도 좀 들어주신다거나 뭐 패스 상품 같은 걸 사신 분들은 이런 걸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거. 결국에는 인강에서는 어쨌든 간에 고독하게 내가 독서실에서 화면에 있는 그 사람과의 수업을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은 좀 안 맞으면 그죠?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저는 뭐 인강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세대라서 상상은 잘 안 되는데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상성이라고 해야 되나 궁합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아니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누군가는 뭐 제 강의를 도저히 못 듣겠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학생은 어떻게 다행이었던 거예요. 진짜로.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제가 현강에서 많은 학생들한테 혹은 인강에서 많은 학생들의 질문 받는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 이게 왜 어렵냐면은 답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답은 정해졌는데 이 답을 학생들이 과연 원하냐 강사가 이제 뭐 얘기하는 게 너무 약간 꼰대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합격한 학생한테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편입생물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정량대 양도 많은데 합격할 수 있습니까? 난 모르겠어.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단기간 합격이나 요령 같은 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다들 이런다고. 다들 뭐 그래도 뭔가 팬시한 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제가 작년에도 그죠? 작년에도 이제 합격생이라 얘기하면서 네. 결국에는 내가 이 학생 지금 옆구리 찔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도 정말 십몇 년을 고민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특히나 이제 편입생물은 그지? 뭐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생물은 푸는 게 아니다. 답을 찾는 거다. 그냥 내가 답을 찾는다라는 거 내 머릿속에 지식에 대한 OX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공부한 과정을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게 생물은 잘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풀커리에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의 특강까지 들으면은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고 느꼈어요, 저는. 또 뭐 말하지? 아니 뭐 그냥 네. 시험 봤던 대학의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자. 네. 실제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시험을 보는 경험이 없으니까 실제 편입 시험장에 들어가서 네. 그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지를 펼쳤을 때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갈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OX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네. 학생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우리 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네.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걸 좀 궁금해할 수 있거든. 뭐 필기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정리 노트를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뭐 교재를 많이 읽은 스타일이신가요? 뭐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가요? 뭐 암기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런 이슈거든. 우리 학생은 이제 예를 들어 인강 수업을 들어다 가정해 보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복습을 해요, 바로? 저는 일단 강의 들을 때 선생님이 말하시는 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제대로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필기는 저는 성실하게 한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은 다 적어서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 책도 중요한 부분은 3회독을 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1회독은 전부 마쳤습니다. 책도 꼼꼼히 한 번씩은 읽어보시고, 그냥 선생님이 좀 강조하시거나 따로 시키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 놓으시면은 뭔가 그 실전에서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말했던 거다 하면서 약간 풀었던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암기를 할 때는 어떤 스타일이야? 뭐 쓰면서 하는 스타일이야? 읽으면서 하는 스타일이야? 뭐 다양한 학생들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일단 저는 그 좀 아직 잘 모르거나 안 외워진 것들은 핸드폰으로 책이나 필기를 찍어가지고 평상시에 수시로 보거나. 이건 또 처음 듣는 그래요? 그리고 학생들마다 보통 이제 제일 일반적인 경우 특히 여학생들은 정리 노트를 좀 만들어요. 그래서 정리 노트를 만들어서 딸딸딸딸 외우려고 하는 스타일. 요즘에 또 아이패드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막 할 수 있잖아. 그런 건 안 했어? 네, 아이패드 안 썼습니다. 좀 약간 올드스쿨이다. 네. 오케이. 그 사실 이제 제가 결국 얘기가 원점이죠. 제가 뭐 늘 올티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권 노트를 만들어야 되나요? 만들어서 성하신 분도 있고 만들어서 망하신 분도 있고 안 만들어서 성하신 분도 있고 안 만들어서 망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암기라는데 뭐 쓰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읽으면서 하나요? 다양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제가 모든 생물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의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반복을 한 것은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할 때 일주일 동안에 뭐 생물을 뭐 월수 금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면은 조금씩이라도 매일 했어요? 매일매일 화학이랑 생물 둘 다 하려고 두 과목을 다 노력했습니다. 매일매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제 혹시나 계획을 짤 때 월수금 생물 화목 토화 이런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초반에는 괜찮아요. 이론을 따라갈 때는 괜찮은데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때는 절대 비추합니다. 감 떨어져요. 무조건 매일매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학점이라고 하는 것이 발목을 잡는 상태였던 것이었고 특별하게 이제 그것을 보상할 만한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실제로 이제 졸업을 하신 지가 몇 년 되셨기 때문에 보통 이런 학생들이 면접에 가면 어떤 공격이나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안 좋게 볼 수가 있냐면은 학교를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아이는 왜 그 사이에 아무런 뭐가 없네? 이런 거 다시 밉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 관점에서 실제 우리 학생도 거의 대부분 정량대 위주로 이제 지원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처음에 그냥 그런 거조차도 저는 상상 못했잖아요. 혼자서 이제 집에서 인터넷 카페나 이제 이런 거 찾아보면서 계획을 세웠던 거야.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일단 지고국은 전부 다 제외를 시켰던 거예요. 100%? 1차에서 지원자들 커트를 확인을 하고 지고국은 절대 90 중후반 이상은 돼야겠구나 해서 바로 됐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일부 직업국에서 1차를 학점을 배제한 학교도 있긴 하잖아요. 아니면 학점이 되게 비율이 낮은 학교도 있잖아요. 네. 혹시 뭐 쓴 데가 있어요, 그 중에? 이번에는 한 군데도 안 썼는데요. 이제 충남대가 작년과 달리 학점 요소를 안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원한 다른 학교랑 겹쳐서 충남대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약대 편입이 생기면서 지금 중첩이 많이 돼요, 날짜가.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실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정 대학이 겹쳤는데 혹시나 하는 요행보다는 확실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현명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도박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러 쭉쭉쭉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야. 자, 그럼 요때 혹시 이런 갈등이 없었냐라는 거야. 왜냐면은 이런저런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야, 그래도 너가 학점을 많이 좀 세탁할 수 있으면 직업국을 추가할 수 있지 않나? 그럼 직업국은 솔직히 생물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 합격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사실 이게 되게 달콤한 유혹이고 그럴싸한 유혹이란 말이야. 당연히 우리 학생 또 주된 정보를 인터넷에 들었을 테니까 학점은행제 이슈를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도 이제 학점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저는 졸업생이어서 8학기를 수강한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 학기 3, 4개월을 전부 투자를 해서 제가 20학점을 듣는다고 치면은 올 A뿔을 받아도 전체 학점의 변동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학점은행제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게 학생들마다 독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점수를 조금 더 올렸을 때 예를 들어 좀 보통 96점이나 7점이면 조금 애매하잖아. 좀 고민이 되잖아. 내가 직업국이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내가 아직까지 졸업을 안 하고 저학년이야. 뭐 그런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좀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한 1년 정도는 그냥 학점은행제 내가 올인하겠다. 그리고 나서 1년 더 내가 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면은 그치.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은 달콤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학점은행제도 되게 전 잘 모르는데 되게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학점은행제도. 네, 이게 좀 학점을 더 높이고 싶은 사람들이 보통 하기 때문에 그 성적 경쟁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90 후반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려면은 진짜 그 3, 4개월을 거의 다 부어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들어가는 시간이랑 비용 대비 내가 바라는 효용을 얻을 수 있냐? 이런 거를 생각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왜냐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즘에 부쩍 상담에서 학점은행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어디에 원서를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이제 학점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학교, 그죠? 게다가 이제 면접도 없는 우리가 보통 깡정량이라고 하는 어디를 고르셨어요? 아, 그런 거 고른 게 아니지. 사실 정해져 있지. 원광대하고 우석대인데 우석대는 약대밖에 없는데 원광대는 의치약이 있단 말이지. 네. 어디를 썼어? 이제 치대나 약대는 TO가 조금 더 적은 편이거든요. 원광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원광대가 좀 그렇죠. 그리고 약간 저는 원광대가 화학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약대 쓰시는 분들 중에 피트 경험자 분들이 화학을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의대가 오히려 화학 커트가 낮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거는 이제 의심으로. 오해하면 안 돼. 네. 그 당시 학생이 저만의 그냥 생각이네요. 상상이었던 거야. 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네. 그리고 사실 메이저는 물론 약대였지만 사실 원서 쓸 때 뭐 그렇잖아. 뭐 원광대 하나 정도 내가 호기롭게 뭐 의대 한번 써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올해 뭐 이 학생 아니고도 다 약대였는데 단대 치대가 좀 튀어가 많잖아요. 호기롭게 이제 단대 치대를 쓴 거야. 그냥 붙어가지고 가는 경우 이런 게 늘 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점을 조금 덜 보는 혹은 이제 안 보는 그렇지만 면접이 있는 학교가 이제 아마 두 번째일 거예요. 어떤 학교들을 쭉 고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단국대랑 삼육대 그치 들어가야지. 단국 3육 그다음에 이제 대구권에 있는 네, 대가대랑 개명, 계명대. 경성대에도 있는데 그건 아마 날짜가 겹쳤나? 날짜가 겹치기도 했고 경성대가 작년까지는 학점 커트가 없었다가 올해부터 생겼는데 거기에 아슬아슬하게 안 돼가지고 못 썼습니다. 그 이제 경성대는 이제 학점에 대한 뭐랄까 최소 미니멈 이제 가이드라인을 그어놨어요. 약간 돼가지고 학점이 없다니까 진짜. 그다음에 사실 동국대 약대는 다들 모르니까 그냥 한번 써보자. 이런 식으로 쓰는 학생들이 많긴 했어요, 실제 그죠? 동국대는 이번부터 했는데 이번부터 모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동국대도 아마 학점을 안 봤나? 그렇죠. 그랬던 1차에 것 그런 게 같- 없긴 거의 안 했었어요. 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긴 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뭐 결론을 이제 보여드리면은 잘 보일랐나? 어차피 합격 정사는 뭐 그렇고 요 글자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인터뷰는 못했지만 작년에 이제 또 그 학생도 인강생인데 그분은 이제 남자분이신데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그분도 당연히 이제 약대만을 목표로 공부를 쭉 하시다가 이제 하나 정도는 뭐 의대 괜찮잖아 해가지고 호기롭게 이제 원광대 의대에 합격을 하셨는데 또 이분은 재미난 게 그냥 약대 가셨어. 자기는 의대에 미련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약대를 가신 분이 계시고 결국 결과론적으로 우리 학생은 지금 익산에서 올라오신 겁니다, 그죠? 원광대에 진학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뭐 사실 이제 편입이라는 게 또 이게 아이러니컬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원서를 다양하게 쓸 때 내가 처음에 꿈꿨던 거랑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결과가 이제 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였지, 그렇지? 결국 우리 학생은. 그러니까 이제 합격한 학교를 베이스로 해서 좀 이제 왜냐면 이제 이런 학교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보통 유경험자 입장에서 이제 좀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좀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 것이 전 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보신 학교 중에서 지필고사가 야 이거 좀 어렵다라고 느낀 학교가 어디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원광대가 제일 난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시험 문제도 많기도 하고 네. 40문항이고 시간이 뭐 엄청 여유롭지도 않고 뭐 워낙 원광대는 사실 생물이나 화학이 빡세다라는 것이 뭐 유명하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학생들한테. 만약에 이제 생물에서 교수님이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좀 아주 전문적인 좀 의대생들만 알 수 있는 전공 분야의 시험을 내면 막상 그거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변별력이 없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틀릴 것이니까. 다 같이 틀려요. 그냥 우리 학생 근데 그런 얘기를 강사가 하면 또 학생들은 이제 또 삐딱하게 보니까 우리 학생도 문제를 풀면서 야 이건 내가 진짜 모르겠다 했던 것이 대략 한 몇 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이건 내가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것 같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거의 5개는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재작년에 그 체대 학생한테 물어봐도 걔도 그랬거든.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게 한 5개 되게 보인다. 근데 이게 되게 공통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보통 원광대를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 가는 애들은 진짜 생물 공부를 많이 한 거거든. 그런데도 한 4-5개는 내가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게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인다는 거지. 항상 우리가 그렇게 남들이 얘기하는 미지의 4-5개를 걱정하기보다는 나머지 35개를 잘 푸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화학도 뭐 만만치는 않죠.
그러면 이제 보통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우리 학생이 합격하셨던 3육대. 네. 3학대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쉽다고 할 수도 없고 완전히 어렵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강사가 보기에는 그냥 뭐랄까 편입 약대 이제 한 요 정도 중상위 정도 어땠던 것 같아요 보면 시험이 3육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 과목이 한 5문제 정도는 좀 거기도 약간 변별력을 네, 느꼈다. 약간 관절이라던가 예상하지 못한 암기 지식을 물어봤다. 예상치 못한 지식형들이 나왔는데 저는 그 5개를 전부 확실히 틀렸는데 1차를 합격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우석대가 굉장히 이슈가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작년 1회 약대 시험에서 우석대가 정말 기겁할 정도로 시험 문항의 절반을 약대 전공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도배하는 바람에 저도 이제 작년에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양리학 병리학 특강도 했어요. 근데 한편 내 마음 한편으로는 작년에는 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긴 했는데 결과가 좀 험했죠, 그죠? 한편으로는 예상이 맞아도 좋았는데 또 한편 허무했습니다. 어땠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작년에 우석대 생물에서 병리학, 양리학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일단 특강을 듣기는 했는데요. 막상 실전에 가니까 그 지식이 꼭 필요한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좀 무난하게 바뀌었다. 네. 근데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건 또 고려를 해야 돼. 그럼 우석대학 때는 사실 이제 면접도 없고 뭐 학점 컷도 없고 깡정량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우석대가 앞으로 계속 그런 스타일로 시험을 내면 바꿔 얘기하면 이제 아까 전에 원광대랑 반대가 되는 거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상당히 이제 고득점을 받아야만 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동국대학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왔거든요. 그 쉽게 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학원에서 봤을 때 공부를 좀 잘한다라고 하는 애들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실수로라도 하나를 살려버리니까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저 학교는 문제가 쉽다더라. 저 학교는 내가 지나가기 쉬운가 보다. 이런 순전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바꿔 얘기하면 뭐 우리가 소위 뭐 헬이라고 하는 뭐 원광대, 그다음에 뭐 티오가 많지는 않지 뭐 대카대 뭐 이런 데는 또 바꿔 생각하면 또 그죠. 변별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 지금 이걸 듣는 학생들을 이제 위해서 면접에 대한 정보도 조금 혹시나 경험하신 것 중에 인상적인 거 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실제 우리 학생도 그렇고 이 학생 말고 이제 다른 제가 알고 있는 생물 실력자라고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도 조금 아쉽게 중앙대학대를 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 말은 이제 1차는 통과했는데 면접이 안 됐단 말이지. 근데 제가 봐도 중앙대학대 면접은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순수 지성 면접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잠깐 뭐 살짝 소개를 한번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경험하셨던 거를. 네. 일단 면접 순서를 추첨으로 뽑고 15분 동안 주어진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은 그 푼 답안지를 가지고 면접실에 들어가면은 앞에 되게 대여섯 분? 되게 적지 않은 수의 교수님들이 제 서류를 검토하고 계세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지성 문제 답안을 그냥 발표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로 질문 같은 건 하지 않으세요. 그게 저는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균관대 약대도 지성 면접인데 성균관대 약대는 교수님이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거든. 보통 지성 면접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3명의 학생한테 이제 실제 약대 면접까지 다 통과한 학생들 확인해 봤더니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되게 적막감이 흐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할 수 있지만 뭐 그렇잖아. 교수님이 서류를 뒤적거리다가 이 학생이 학점 보고 얘 안 되겠다 라고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지성 면접에서 좀 교수님이 원하는 수준의 답을 못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카페나 이런 데 다양한 후기를 보시는 건 좋지만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 하는 식이거든. 어느 한쪽 면만 가지고 섣부르게 결과를 판단하시는 것은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또 다른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생물 실력자 분 중에 한 분이 중앙대학대를 안 되셨는데 그분은 학점이 100점이에요 100점이라는 거 들어봤어? 올 에이플 그냥 다양한 측면이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저는 뭘 의심하냐면은 7분? 5분? 몇 분 줘? 그 발표 시간 5분입니다. 근데 5분을 제가 확인한 어이없이 떨어진 공통점은 5분을 뭐랄까 다 쓰지 않은 네. 그러니까 막 3분 대답하고 그냥 할 말 없는데요. 저는 좀 그걸 의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좀 개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관심이 많을 것이 당국대 면접 같은데 사실 당국대는 제가 올해 의치학 뭐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전형적인 뭐랄까 면접의 스탠다드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뭐 네. 자소서 기반으로 해서. 그 모집 요강에는 자소서 기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별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던 게 그 지원자 개인 자소서 내용을 물은 게 아니라 그냥 좀 기본적인 인성 질문 있잖아요. 지원 동기, 진로, 그리고 저는 약학과로 지원을 했는데 약대 경우에는 뭐 약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말해주라. 그리고 당국대는 그 의대, 치대, 약대가 그 면접 경향이 다 과별로 달랐어요. 네.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본인이 본 면접 중에 제일 당황스러웠다고 해야 되나? 독특했다고 해야 되나? 개명돼요. 어떤 질문이 뭐 어떤 것이 나왔었어요? 이제 처음에 물어보신 두 질문이 요즘에 비혼 문화랑 축의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라 이거랑 결혼을 요즘 잘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는 뭐 좀 애매한 사회 관계를 가지는데 축의금을 얼마 내야 될까요? 이런 제 생각에는 그건 것 같은 게 만약에 제가 비혼을 해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결혼을 해. 그럼 저는 축의금을 줬는데 받을 일은 없구나. 받을 일은 네,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건 진짜 이해서 못하겠다. 네. 사실 저도 이 얘기 듣고 조금 놀란 게 아무리 우리가 뭐 인상 면접이라 해도 그래도 뭐랄까 의학 이슈나 크게 보면 약학과 관련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뭐 건강이나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다리가 거치는데 이건 너무 뭐 교수님이 아니야 뭐 또 생각이 있었나 보죠. 좀 허를 찔렀었습니다. 그래도 지성도 있긴 했네요 개명대는. 네네. 복지학 논리? 네, 복제형 논리가 오래 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셨고 그건 뭐 우리 바로 뭐 튀어나오지 공부했으면. 네, 바로 튀어나오지. 생물 지필 대비를 한 사람이라면 무난하게 다 답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백화대는 과거에 이제 의대 편입이 이제 활성화되었던 시절에는 이제 MMI 면접이라고 토론식 면접이 악명이 높았는데 약대는 그러지 않았나 봐요. 네, 안 백화대는 그랬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반 다른 학교랑 비슷한? 네, 여기도 그냥 스탠다드한 인성 질문 4개 정도 물어보고 끝났습니다. 그 학교 중에 꼭 이렇게 그 교훈 물어보는 학교 있습니다. 그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런 건 보고 가야 돼 진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당국대 의대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당국대 의대 면접 가가지고 뭐 저는 졸업한 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이거는 교수님들이 안 좋아해요. 그냥 그런 식으로 다 학교마다 어떤 컨셉 같은 게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면접 같은 걸 준비를 할 때 하다못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적혀 있는 교훈이랄까 이 학교가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컨셉 같은 것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이제 추가적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긴 고생이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말이 좋아서 그런 건지 사실 우리 학생이 따지고 보면 거의 3년 정도의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렇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왜냐면 뭐 주변 지인이나 꼭 이렇게 속 없는 고모부가 이렇게 보면 아이고 취직은 했냐 뭐 시집은 갔냐 뭐 이런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을 거예요 정말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든 뭐에 대해서든 이게 미련이 있으면은 도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느꼈는데요. 하실 때 제대로 잘 갈아 넣으셔서 하셔서 꼭 원하는 목표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실 때 뭐 소위 얘기하는 슬럼프, 고통 네. 어떻게 이겨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이었는데 좀 되게 무시하려고 약간 스스로를 좀 가스라이팅 시켜야 돼요. 나는 불안하지 않아. 나는 지금 스트레스 안 받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시키세요. 사실 뭐 매년 이제 합격생 인터뷰를 하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저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미 합격을 한 학생을 보고 있으니까 해피해 보는데 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강으로 이제 합격을 하셔서 제가 그 1년을 옆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뭐 현강에서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뭐 이번에 7관왕 한 학생, 6관왕 학생
대단해 보이지. 근데 나는 이제 그 학생들의 1년을 본단 말이야. 정말 그걸 만약에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결과론적으로 화려한 거 뒤에는 진짜 정말 그죠? 수면제를 이렇게 의사 처방을 받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 제가 그 수험생활 도중에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을 못 자면 다음날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일주일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갔는데 수면제를 처방해 주시고 좀 약간 생활 패턴 잡을 수 있을 만한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공부 한두 시간 하고 나서 맨날 10분씩 들어 누워서 잤는데 그걸 말씀드리니까 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낮에 절대 자지 말고 한두 시간 앉아서 공부하고 꼭 10분씩 걸으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엔 말 안 듣다가 나중에 계속 실천을 해봤는데 확실히 일과 중에 컨디션도 좋고 머리도 맑고 좋더라고요. 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되게 고독하고 쓸쓸하거든 진짜. 현강으로 오면 그래도 사람들도 만나고 뭐 학원 강사랑 친해지면 뭐 농담 따먹기라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하는데 진짜 뭐 상상해 보면은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좀 인강 속에서 말을 재밌게 하셔서 쏠쏠한 일상의 재미가 되어주셨습니다. 약간 질리지가 않으세요. 다행입니다. 네. 어쨌든 자 뭐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다 여쭤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별도로 작년에도 했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합격생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지금 3부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고대, 그다음에 이제 의대, 이제 의학 계열, 그다음에 이제 약대, 다양한 이제 학생들에 대한 합격 사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느냐 이런 영상도 같이 추가로 제가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입을 준비하시고 고민하시고 할 때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진짜 많이 준비를 하시는 건 원래 맞아요. 근데 한번 이제 선택을 하셨다 하면 이제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아까 우리 학생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3월에 시작합니다 하라고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미뤄지고 해서 만약에 7월이 되어 버린다, 게다가 초시생이다, 비전공생이다 하면은 이 생각보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작하시겠다 하시면은 가급적 3월에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김영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질문 남기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 뭐랄까 제가 어쨌든 여기 오는 바람에 이제 의사 제자들을 많이 두게 돼서 노후가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내년에 여기 앉아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